제 이름은 박순덕입니다. 올해 76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게 사실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억울하고 분했던, 하지만 결국 제가 이겨낸 이야기를요. 그때가 2019년 가을이었나.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지 석 달째였어요. 저희는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남편이 평생 사업해서 모은 재산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이 아프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몰라요. 처음엔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갈수록 상태가 나빠지더라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한쪽 팔다리를 못 쓰니까.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아파트 김씨 부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순덕씨,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혹시 점 한번 보러 가볼까요? 제가 아는 무당이 있는데 정말 잘 맞춰요. 재벌들도 많이 간다던데 남편분 병 때문에라도. 평생 그런 곳에 가본 적 없었거든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점집 안은 생각보다 고급스러웠어요. 비싸 보이는 골동품들이 곳곳에 있고 좋은 향 냄새가 나고, 그 가운데 앉아있는 무당을 보니까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한복을 곱게 입고 비싼 반지를 여러 개 끼고 있더라고요. 제 손을 잡고 한참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면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뭐죠? 남편분 병보다 더 큰 문제가 보이네요. 되게 젊은 여자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젊은 여자라니? 우리 집에 무슨 젊은 여자가 와요? 그런데 사모님, 그 여자가 정말 위험해 보여요. 남편분이 여자한테 빠져서 사모님을 이상한 곳에 가둬버릴 수도. 소름이 돋았지만 너무 황당했어요. 우리는 40년 넘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온 부부인데 무슨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점집에서 나오면서 김 씨한테 그랬어요. 저 무당 완전 헛소리 하네요. 무슨 아픈 양반이 젊은 여자한테 빠진다는 거예요? 정말 돈만 버렸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곧 잊어버렸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 밤부터 남편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았어요. 열도 나고 말도 더 어눌해지고, 혹시 점집 가서 뭔가 잘못됐나 싶어 후회도 됐고요. 며칠 뒤 남편이 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주치의가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수문의 시간 전문 간병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집에서 혼자 돌보시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픈 남편을 위해 좋은 간병인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병원에서 소개받은 간병인 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비싼 돈을 내더라도 제일 좋은 간병인을 보내달라고 했죠. 네, 사모님. 저희 센터에서 제일 경력 좋은 간병사를 보내드릴게요. 내일 오후에 댁으로 가겠습니다. 그때까지도 전혀 몰랐어요. 내일 우리 집에 올 그 간병인이 무당이 경고했던 바로 그 여자일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제 평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거라는 걸. 그 다음 날 드디어 그 여자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어요. 다음 날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제가 현관문을 열어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키가 크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간병복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옷차림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케어센터에서 파견된 간병사 정미연입니다. 박병수 어르신을 담당하게 됐어요. 첫인상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간병사들은 좀 더 수수하고 차분한 분들이 오는데 이 여자는 너무 화려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급해서 별 생각 없이 들여보냈죠. 미연이라는
그 여자를 남편이 있는 침실로 안내했어요. 남편은 침대에 누워서 반쯤 잠들어 있었는데 미연이 들어오자 눈을 뜨더라고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미연이에요. 앞으로 어르신을 돌봐드릴 거예요.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며칠 전부터 말도 제대로 못하던 남편이 그 여자를 보더니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아가씨가 예쁘네. 고마워. 제가 뭘 해도 어만 하던 남편이 그 여자한테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처음엔 좋은 일인 줄 알았어요. 간병사가 오니까 남편 기분이 좋아진 건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미연은 제가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알아서 하더라고요. 남편 목욕을 시켜주고 면도를 해주고 심지어 옷까지 골라서 입혀주고. 사모님, 어르신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물리치료도 좀 해드렸거든요. 어르신이 저한테 많이 의지하시는 것 같아요. 의지한다는 말에 뭔가 불편했지만 남편이 좋아하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한테 약을 주려고 하면 남편이 거부하는 거예요. 싫어, 미연이가 줘. 4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 제가 주는 약도 거부하고 그 여자가 주는 것만 받아먹다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저한테 하는 말투가 변한 거였어요. 어느 날 제가 남편 이불을 덮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지마. 내가 뭔데? 내 일에 간섭해. 여보, 나 순덕이에요. 당신 아내 순덕이. 알아. 하지만 미연이가 더 좋아. 너는 나가.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저를 그런 식으로 대하다니. 눈물이 쏟아졌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병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그러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미연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지만요. 사모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뇌경색 환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가족한테 더 까칠해지고 낯선 사람한테는 더 의존적이 되고.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제 직감으로는 뭔가 아니었어요. 이 여자가 남편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시장에서 돌아왔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까 미연이 남편한테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어르신, 사모님이 어르신을 정말 사랑하실까요? 요즘 보니까 어르신한테 짜증도 많이 내시고. 그래? 순덕이가? 네, 제가 보기엔 어르신 재산 때문에 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혼자 다 차지하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여자가 남편을 이간질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갔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사모님. 어르신하고 재활운동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 크게 소리칠 수는 없었죠.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 미연을 따로 불렀어요. 미연 씨, 우리 남편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다 들었거든요. 사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어르신을 위로해드린 것뿐인데요. 혹시 제가 어르신을 너무 잘 돌봐서 질투하시는 건 아니죠? 질투라니, 이 뻔뻔한 여자가. 하지만 그 순간 무당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 여자가 남편분을 완전히 홀려서 사모님을 해치려고 할 것 같아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무당의 예언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편은 완전히 그 여자 편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 미연의 행동은 대담해졌어요. 아침마다 남편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한참 동안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려고 하면 남편이 소리를 질렀죠. 들어오지 마! 미연이랑 중요한 얘기 중이야! 중요한 얘기라니. 도대체 뭔 얘기를 그렇게 매일 하는 건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죠. 그렇게 미연이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완벽한 간병사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 상태도 좋아지는 것 같고 집안일도 척척 도와주고.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미연이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냥 환자를 돌보는 간병사의 눈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더 깊은 계산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변해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뭘 해줘도 고마워했는데 이제는 미연이 하는 것만 좋아하고 저한테는 점점 차가워지더라고요. 사모님, 어르신이 오늘 컨디션이 정말 좋으세요. 아침에 재활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요. 어르신이 사모님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몸이 안 좋아질까봐. 그때는 그 말이 남편이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죠. 그랬어요? 우리 그이가. 아픈데도 내 걱정은 되는가 보네. 네. 그런데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 때문에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고. 혹시 사모님도 서로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닐까 하고요. 그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정말 그런 말을 했을까?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랑 떨어져 있고 싶다고 했다고? 하지만 미연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죠.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마트에 갔다 와서 남편 방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미연이 남편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살짝 문 틈으로 들어보니까 어르신,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죠? 미연이 덕분에 정말 고마워. 넌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냐? 어르신이 좋은 분이니까요. 정말 멋진 남자셨을 것 같아요. 젊을 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 여자가 제 남편을 유혹하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죠. 뭐 하는 거예요? 아, 사모님. 어르신 손 마사지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요. 그래, 미연이가 손 마사지를. 시원해. 남편이 그 여자를 감싸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죠. 겉으로는 정말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미연이 퇴근한 후에 남편과 둘이 있을 때 넌지시 물어봤어요. 여보, 미연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해? 미연이는 정말 좋은 아가씨야. 나를 진심으로 돌봐주는 것 같아. 하지만 여보, 돈 받고 일하는 간병사예요. 너무 감정적으로 의존하면. 그만해. 왜 미연이 얘기만 나오면 그래? 질투하는 거야? 질투라니. 제가 언제 질투를 했다고. 내 남편이 저를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평생을 함께 살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미연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어요. 아침에 오자마자 남편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1시간 넘게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오지 마! 미연이랑 중요한 얘기 중이야! 중요한 얘기라니. 환자와 간병사가 매일 무슨 중요한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해요? 정말 의심스러웠지만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어쩔 수 없이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은 정말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기회가 생겼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복도를 지나는데 남편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어르신, 사모님이 어르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실까요? 그럼 당연하지.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지만 요즘 보니까 어르신이 아프시니까 짜증을 많이 내시는 것 같던데요. 진짜 사랑이라면 그럴까요? 그런가?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엔 사모님이 어르신의 재산 때문에 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이 만약 돌아가시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여자가 제 남편에게 저에 대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니, 재산 때문에 참고 있다니. 제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사모님, 저는 그냥 뭘 그래? 미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여보, 이 사람이 지금 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들었어요? 제가 당신 재산 때문에. 그만해. 당신은 미연이를 못 살게 굴고 있어.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졌어?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제 남편이 저를 의심하고 그 여자를 감싸고 있다니. 미연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은근히 만족하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자기 계획이 성공하고 있다는 듯이요. 사모님,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냥 어르신이 너무 사모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을까 해서. 뻔뻔한 거짓말이었지만 남편은 그 말을 그대로 믿더라고요. 미연아, 넌 정말 착해. 우리를 걱정해줘서.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순덕아, 넌 요즘 왜 그래? 미연이는 정말 좋은 애인데 왜 자꾸 트집을 잡아? 여보, 저는 그냥 당신이 걱정돼서. 걱정? 아니면 질투? 미연이가 나를 당신보다 잘 돌봐줘서. 그 말에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갑자기 무당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 여자가 남편분을 완전히 홀려서 사모님을 해치려고 할 것 같아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 예언이, 그 무서운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남편은 완전히 그 여자의 말에 빠져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거든요. 며칠 후 미연이 저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이 저를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계획의 시작이었다는 걸. 미연이 우리 집에 온 지 3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남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왔거든요. 집에 돌아오니까 미연이 거실에서 차를 우리고 있더라고요. 사모님, 오셨어요? 어르신 상태는 어떠세요? 많이 걱정되셨죠? 네,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약도 바꿔주고 왔는데. 사모님도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이렇게 몇 달째 간병하시느라 사모님 건강도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면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고 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자서 늘 피곤했거든요. 사모님, 제가 좋은 제안이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어요? 제안이요? 사모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서 잠깐 요양원 같은 데서 몸도 좀 쉬고 마음도 추스르시면 어떨까 해서요. 요양원? 내가? 네, 요즘 좋은 요양원들이 많거든요. 호텔같이 좋은 곳도 있고 사모님 같은 분들을 위한 고급 휴양시설 같은 곳이요. 일주일만이라도 푹 쉬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면. 이 말을 듣고 정말 황당했어요.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해요? 아픈 건 남편인데. 무슨 소리예요? 난 멀쩡한데
왜 요양원에 가요? 그리고 남편을 두고 어떻게? 사모님, 어르신도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 차라리 사모님이 좀 쉬시면서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남편이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어르신이 직접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사모님 건강이 걱정된다고. 그 말이 정말일까 싶어서 남편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여보, 미연 씨가 그러는데 제가 요양원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요? 응, 그랬어.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여보, 당신을 두고 어떻게 가요? 제가 옆에 있어야. 괜찮아, 미연이가 있잖아. 미연이가 정말 잘 돌봐줄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이 정말로 저보다 미연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난 요양원에 갈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안 가요. 남편을 두고는 절대 못 가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약 때문이었어요. 내가 약을 챙겨주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약 먹기 싫어. 넌 날 독살하려는 거야. 여보, 무슨 소리예요? 이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에요. 믿을 수 없어. 미연이가 줘. 너 나를 독약 먹여 죽이려고 하지. 독살이라니. 제가 언제 남편을 독살하려고 했다고. 40년을 함께 살면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두 번째는 더 기가 막혔어요. 내가 남편 식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그 음식 뭘 넣었어? 뭘 넣긴요? 당신이 좋아하는 미역국이랑 생선구이. 안 먹어. 이상한 걸 넣었을 것 같아. 그때 미연이 나타났어요. 마치 이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어르신, 왜 그러세요? 사모님이 정성껏 해주신 음식인데. 미연아, 나는 너만 믿을 수 있다. 내가 해주는 건 먹을 수 있어. 사모님, 어르신이 요즘 예민하세요. 병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 여자의 표정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다 계획된 일이라는 걸. 저 여자가 남편에게 저에 대한 불신을 심어놓은 거였어요. 세 번째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순덕이가 날 죽이려 해. 도와줘.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악몽을 꾸셨나요?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평생을 함께 잠자리를 한 남편이 저를 보고 그렇게 무서워하는 모습, 정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미연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하더라고요. 사모님, 어르신 상태가 정말 심각해 보여요. 피해망상이 생기신 것 같은데 전문의에게 보여야 할 것 같아요. 피해망상이요? 네, 어르신이 사모님을 자꾸 의심하시잖아요. 이런 증상은 치매 초기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모님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때 미연이 정말 교묘한 제안을 했어요. 사모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간병인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장애도 많거든요. 서로를 위해서라도. 나는 괜찮아요. 정신과 같은데 갈 이유 없어요. 하지만 어르신이 사모님을 계속 의심하시다가 나중에는 더 위험하게 사모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저에게 해를 끼친다고? 하지만 요즘 남편 행동을 보면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남편에게 물을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물컵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를 질렀어요. 독탄물, 이 여자가.
이 여자가 날 죽이려고 한다. 여보, 그냥 물이에요. 정말 그냥 물. 거짓말! 넌 내 돈만 노리는 거야. 날 죽이고 혼자 다 차지하려고. 그날 밤, 미연이 퇴근하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사모님,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르신이 사모님에게 실제로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어르신은 제가 24시간 돌볼 테니까 사모님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받으시면서 좀 쉬세요. 지금 상태로는 서로에게 독이 되고 있어요. 그때는 정말 지쳐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정말 제가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건지도, 제가 정말 문제인 건지도. 제가 알아보니까 강남에 정말 좋은 곳이 있어요. 휴양원 같은 분위기에서 전문 상담도 받고 사모님 같은 분들이 많이 가시는 곳이에요. 그렇게 저는 제 발로 그 여자의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무당의 예언이 마침내 현실이 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사모님을 이상한 곳에 가둬버릴 수도. 그렇게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다음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